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겨울철 다육이 관리를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요즘에 여러분 식물 키우는 분들 중에 계피가루의 효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이제 계피가루가 왜 좋은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피는 이 해충과 전염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최고의 관리 재료로 이제 선택을 좀 받고 있어요. 요즘 그 영양제나 농약 같은 거 시중에 정말 많잖아요.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, 농약 종류도 많고, 또 이제, 천연 제품으로도 나오는,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, 농약은 좀 부담스럽고, 천연 재료라고 해서 샀는데 효과가 없고,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계피는 일단 향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. 계피에는 이 향균과 소독 기능을 하는 복합 물질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식물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 계피에 가지고 있는 이 향균의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곰팡이의 발화를 억제시켜 줍니다. 이제 겨울철에 실내 다육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통풍이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병이 곰팡이균이에요. 더군다나 이제 화분 안에 있는 흙이 곰팡이균으로부터 이제 좀 노출이 되면 옆에 있는 화분들에게도 전염이 되기 시작하고, 또 여기에서부터 오는 이렇게 깍지벌레랄지 이제 병들이 많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뭔가 좀 향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조의 역할로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좋은데요. 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찌됐든 첫 번째 조건은 자연의 바람이 잘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여기에서 이제 계피가루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매우 이제 도움이 되지만, 계피가루로 이제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난 뒤에 훨씬 더 통풍이 잘 되고 잘 말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이 계피가루는 냄새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. 그래서 꼭 물에 희석을 해서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은 그 용기에 담아서 사이사이에다가 놓아 주신다든지, 아니면 이제 계피도 가루가 있지만 그 계피 그 껍질처럼 나무 토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피들이 있어요. 겨울철에는 이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화분 중간중간에 숯을 놓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요거 계피도 놓아주시면 이 냄새 자체가 뭔가 그 해충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여서 예방을 하는데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겨울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, 이 거리대나 이 밖에서 노숙을 할 때요, 이 중간중간에 계피가루랄지 계피 껍질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화분에다가 좀 놓아주시면 개미나 거미, 그리고 부전나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모기 같은 것도 뿌리파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냄새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실 때에도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다육이들을 좀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노숙하는 다육이라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봄, 가을에 잎꽂이랄지 적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이렇게 다육이들을 가지를 잘라주거나 얼굴을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덧나지 말라고, 빨리 아물고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좀 썩지 말라고 루톤 가루라는 거 많이 뿌려주시고, 또 마데카솔 가루랄지 밀가루 같은 거 이 절단 부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뿌려주시는데, 그때 계피가루를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계피가루를 또 물에 잘 풀어서 그 물에다가 한두 시간 정도 담궈 놨다가 말려서 심어주시는 것도 매우 효과가 있어요.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향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육이 식물 그 번식할 때 이용하시면 매우 또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잘려진 부분에 상처가 생기잖아요. 생채기가 생기면 그 부분으로 곰팡이나 해로운
이렇게 뭐 바이러스, 균 이런 거에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. 다행히 이 계피로 보호막을 입혀서 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. 계피는 뭐 향균 효과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식물의 생장에도 영양면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. 특히나 입장을 보는 식물이 다육이잖아요. 특히나 요 계피가루를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실 때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분갈이 이후에 이제 물을 주실 때 계피가루를 좀 이용을 하셔서 이 물을 주시면 다육이 입장이 훨씬 더 윤기가 흐르고 튼튼한 입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해마다 일부러 계피가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, 특히나 이제 분갈이 이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과산화수소를 적당량으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꼭 물 2리터에 과산화수소 한 스푼, 예,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쓰시면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, 네,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제가 계피가루 물을 한번 자, 이제 계피가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지 같이 계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계피가루 이렇게 한 봉지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양이면 제가 요거 살 때 5,000원, 6,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충분히 많은 양이고요. 300g이네요. 요거 300g짜리 하나만 사더라도 정말 몇 년은 쓰실 것 같아요. 한 10년은 거뜬히 쓸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한 스푼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 계피가루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신다는 마음으로 조금 양을 줄여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물 2리터 기준에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쓴다 생각을 하는데, 이제 2리터가 넘는 통이면은 조금 더 넣고, 뭐 한 1.8리터 정도면은 거기보다 조금 덜 넣고, 이렇게 해서 먼저 계피가루를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이제 계피가루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이렇게 뭐 설탕이나 뭐 그런 것처럼 녹지 않아요. 생각보다 물하고 섞었을 때 잘 녹아진다, 계피물이 잘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을 섞어서 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처음부터 물 2리터에다가 바로 계피가루를 좀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이 된 상태에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계피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잘 풀어지더라고요. 이게 물 2리터에다가 넣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더군다나 이제 처음부터 페트병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시는 거면 뭐 계피가루가 이제 여러분들 잘 넣어 주시고 물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넣으셔 가지고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섞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물만 여러분들이 채워 주시면 훨씬 더 희석하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. 요렇게 이제 나머지 물을 다 부어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벌써 이렇게 계피물만 타더라도 굉장히 그 향긋한 계피 향이 있어요. 좋습니다. 요거 그냥 계피를 놔주시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뭐 뿌리파리랄지 이게 해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계피 향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, 여름에 그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그 약국에서 사서 쓰시잖아요. 이게 계피를 물에 타가지고요, 이거 뿌려주셔도 천연 모기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괜찮습니다. 저는 이제 마당이 있어서 모기들이 여름에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때 천연 기피제 뿌리면 피부에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여기 주택에 처음 살 때 이 계피를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이 계피를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주변에 이렇게 모기들이 조금 있는 주변에다가도 이렇게
나무로 되어 있는 계피들도 좀 많이 놔주고 이렇게 물에 희석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계피 물을 아예 끓여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. 계피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훨씬 더 이것보다 잘 녹아지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제 계피 그 영양소가 영양분이 파괴될까봐 식물에게 줄 때는 이렇게 생물에다가 가루만 섞어서 주고요. 혹시라도 뭐 모기 기피제랄지 이런 거 사용할 때에는 향만 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차를 끓여서 물을 끓여서 식힌 물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. 이 겨울철에는 다육이에게 물을 많이 주는 계절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완전 또 단수를 하는 계절도 아니에요. 아직 이제 한파가 오는 시즌이 아니어서 여전히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물을 주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물이 필요했던 다육이라면 더 큰 한파가 오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한파가 오기 전에 영양이 좀 가득하고 향균 작용을 잘해서 곰팡이균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계피물 한번 주시고 또 겨울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6시 내 다육은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